성중실록 88권 성중 9년 1월 20일 개미 5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예조에서 하래기를 지난번에 받은 전교에 성균관 여러 생도의 교양이 허술하니 설레 이하여 문신 당상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번갈아 사진하여 혹은 제술하고 혹은 강독하여 돈독하게 권장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요즘 수교를 상고하여 이석형 노사신 성임 양성지로 하여금 번갈아 사진하여 유생에게 권과하게 하였으나 혹 유고하여 매일 사진하지 못하니 교양이 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에 어세겸 이극돈 이봉 등 문학이 있는 자를 더 내어 번갈아 사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0일 개미 6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무격이 풍속을 이루고 엄사가 크게 행해져서 무식한 사람들이 쏠리니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모조리 성 밖으로 쫓아내게 하였으나 근년에 건법이 차츰 풀리어 도성 안에서 예전과 같이 자행하여 조금도 끓이는 것이 없으니 거듭 밝게 엄하게 금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관 유자하니 아뢰기를 전하께서 지금 배로 하시고자 하시는데 만일 진선 한 사람을 얻지 못하고 배하여 스승을 삼으신다면 이것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것이니 이름을 좋아하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름을 좋아하겠는가? 옛일을 본받고자 하는 것뿐이다. 하니 검도관 김맹승이 아뢰기를 어찌 전하께서 이름을 좋아하신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사람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한나라 명제가 이궁을 삼로로 환영을 오경으로 삼았는데 신이 일찍이 환영의 본전을 상고하니 사람 되면 출저가 시종 착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선유가 오히려 장구에 얽매이고 도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배하시는 사람이 혹 환영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어찌 후세의 의논이 없겠습니까? 후세로 하여금 한 가지 일도 성조를 의논할 것이 없게 하려는 것이 신등의 소원입니다. 큰 일을 경솔히 거행할 수 없으니 만일 부득이하다면 반드시 3대 이상의 인물을 얻은 연후에야 가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을 의논하는 자가 있는가 하였다. 유자한이 대답하기를 경영관이 모두 미편하다고 말합니다. 하고 이경동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친히 적전을 갈고 대사례를 행하고 배로하는 등의 일은 모두 성덕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배로하는 것은 비록 진선한 사람은 얻지 못하더라도 후세에서 마땅히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하께서 스승을 높이고 도를 중하게 여기시는 뜻을 알 것입니다. 또 옛 사람이 이르기를 제주는 다른 세대에 빌리지 않는다 하였으니 지금인들 어찌 마땅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정상송 정인지 등과 같은 이가 있으니 불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릇 취도를 논하면은 반드시 3대 이상을 얻어야 가하다면 다른 세대에 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어서 어시를 후세에 전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할 수 없으니 전일의 권경우가 아랜 것을 신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배로 하는 것은 심히 성한 행사이니 어찌 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영관의 말도 옳으니 다시 의논하여 하겠다 하였다. 이궁을 삼로로 환영을 오경으로란 뜻은 고대의 천자가 삼로 오경을 설치하고 보형의 예로 존양하는 것을 말한다. 채옹은 삼로를 3인, 오경을 5인이라고 하였고 정강성은 삼로 오경을 각각 1인이라고 하였다. 한나라 명제가 환영으로 삼로를 삼고 이궁으로 오경을 삼았으니 정강성의 말은 대개 한나라의 제도에 의한 것이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이금부 형조의 전제하기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임금의 큰 권한이다. 만일 사람마다 끊임없이 임의로 한다면 만리의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근자의 돈이문 밖에 버린 시체는 해관이
검흠하니 얼굴과 목 사이에 칼자국이 낭자하여 거의 완전한 살이 없어 참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내가 매양 사형을 복종하는 것을 당하면 항상 슬픈 생각을 더하여 반드시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도 오히려 혹시 어긋날까 두려워하였는데 도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심히 통탄하다. 이미 3사의 관원을 시켜 추국하였으나 죄인을 잡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상격을 세워 널리 구포해야 한다. 그 여자 시체의 살해자를 고하는 자는 양이는 세 계좌를 올려주고 실직을 제수하고 천인임은 종량하며 만일 본가의 노비이면 자신은 종량하고 사촌 이상 친족은 공천에 속하며 상항의 진고한 사람들에게 모두 면포 200피를 주라. 또 밀봉하여 살해한 정적을 가수 기록하게 하라. 알면서 보하지 않다가 뒤에 발각되면 양인은 천인에 속하겠고 천인 및 본가의 노비는 극변 잔업의 관노비로 용속하라 하였다. 구포는 현상 체포를 말한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제하기를 봉상시 부정 박재순이 일찍이 장령으로서 강상에 가서 성절사의 행차를 검찰하였는데 정수 밖에 더 가지고 가는 물건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니 파직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1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홍귀다를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삼았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2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영돈영 노사신이 아뢰기를 노주 사이는 군신의 분수와 같으니 이치가 마땅히 용납하여 순결 하고 서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자 시체의 사건으로 노비가 상전을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면 이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죽인 것은 경한 일이 아니므로 죄인을 잡으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숨기니 만일 매를 때리어 신문하면 한 사람이 범한 것을 죄 없는 사람들에게 아울러 미치게 되겠으니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권위의 법을 베푼 것이다. 하고 이어서 우에게 물었다. 파천보험군 윤사은 예조판서 이승소 지비 이칙 정은 성담년이 아뢰기를 지금 전지가 이미 판하되었으니 만일 아무 집 종 아무개가 와서 우리 주인이 죽였다고 고발하면 국가에서 반드시 공을 상주어 천인을 면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듣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무개는 주인을 고발하여 양인이 되었다 하여 남의 종이 된 자가 모두 두 마음을 품을 것이니 이런 버릇을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살리고 죽이는 것은 임금의 큰 권한인데 사람마다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의로 살육을 행한다면 이것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나라에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경등은 마땅히 각각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겠는데 도리어 나더러 그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 측이 말하기를 밀봉은 대개 사형으로 무고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본래 사실로 믿지 않으나 이 여자의 시체의 사건은 죄가 크고 악이 지극함으로 밀봉하여 고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인데 이것도 노비로 하여금 그 주인을 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한데 드러내어 주인을 고하게 하면 심히 불편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혹은 밀봉은 혹은 상포를 주어 여러 날을 두고 구문하면 주인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거실이 한 짓이다. 동네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밀봉이나 가상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지금 권세 있는 신하가 위험을 믿고 사람을 죽였으니 법에 있어서 마땅히 다스려야 할 터인데 그대들이 비유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므로 이 측이 말하기를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의혹이 오히려 풀리지 않습니다. 군신과 노주 사이는 크고 작은 것은 비록 다르나 분수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중국 조정에서 우리 신료를 깨기를 그대가 그대 임금의 일을 말하면 반드시 중한 상을 주겠다 하면 우리 신료가 된 자가 차마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가 물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겠다. 어찌 그대들에게 묻기를 기다리랴? 하니 이 측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그러하시지만은 가령 임금이 스스로 고하지 않으면 신하가 참아가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임의로 살육을 행하였으므로 신자의 의가 없다 하여 바야흐로 크게 징계하고자 하면서 도리어 노주의 군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대저 한 집이 바른 뒤에 한 동네가 바르게 되고 한 동네가 바른 뒤에 한 고을이 바르게 되니 이것으로 미루어 나가면 나라가 천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는데 임금이 된 이가 한 집의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구승지 김승경, 동구승지 이경동이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평민의 작은 집의 일이 아니므로 노비가 고하지 않으면 실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이 어찌 만세에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때 우연히 하는 것일 뿐인데 무엇이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신덕의 생각에는 이 여자를 살해한 자는 참혹하기가 더 심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사람 비록 그 종에게 팔리더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 측이 말하기를 김승경 등의 말은 그럽니다. 시종하는 신하가 이럴 수 있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죄인은 잡지 못하더라도 국가에 손상될 것이 없지만은 강상이 허물어지는 것은 나라의 복이 아닙니다. 하고 주하승지 손순효는 말하기를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면 인심이 반드시 동요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경등의 말과 같다면 버려두는 것만 못하겠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이르기를 각각 생각을 말하여 보라 하였다. 판한성 여세공이 말하기를 이미 오부에 반포하였으니 사세가 중지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이 측이 말하기를 사람들 중에 혹 처음에 상전을 고발하라는 명을 듣고 뒷공론을 하는 자가 있다가 만일 도로 거두라는 명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말하기를 국법이 마땅히 이러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어찌 아래 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고소할 수 있겠는가 할 것입니다. 도로 거두라는 전지가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이조참 임사홍에게 이르기를 경은 어째서 말이 없는가? 하니 임사홍이 나와 말하기를 대저 임의로 죽인다는 것은 권신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은 반드시 규문 안에서 부인이 한 짓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무식한 사람이 한 몸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어두운 밤에 가만히 숨어서 살해한 것이니 드러내어 주문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비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는 것은 신도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승경 이경동은 후설의 직임을 당하여 바른 의논으로 좋은 말을 오르지 못하고 도리어 말하기를 종이 비록 상전을 팔더라도 또한 가하다 하였으니 저들이 어찌 알지 못하고 말하였겠는가. 한갓 영합하여 총애를 받으려는 마음이 더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너희들의 생각이다. 성정실록 88권 성정 9년 1월 20일 을이요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노승은 사람에게 말을 빌어서 경계를 삼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크고 많겠으므로 내가 벽옹에 나아가 배로하고자 하는 것인데 경영관은 행하지 말기를 청한다. 여러 사람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동지사 이승소가 말하기를 신이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보니 개원래에는 삼로는 남향하고 오경은 서양하고 황제는 동향하여 존대하면 오경이 답배한다 하였고 송조례에는 황제가 동향하여 존대하면 삼로 오경이 답배한다 하였고 송조례에 황제가 남향하고 삼로 오경이 어조 앞에 나아가 읍하면 황제가 일어나 예를 한다 하였는데 본조에서 송조례에 의거하여 의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원의 남향하는 예는 너무 높이는 것이거니와 만일 삼로로 하여금 먼저 나와 읍하게 하면 스승을 높이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지 않겠는가 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말하기를 참고하여 절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이 측이 말하기를 경영관의 말이 옳습니다. 한나라 명제가 처음 양로를 행하여 이궁을 삼로로 삼고 환영을 오경으로 삼았는데 태자로 있을 때부터 비롯하여 황제로 즉위하여 환영을 스승의 예로 높여 환영에게 병이 있으면 명제가 친히 문병하되 그 마을에 이르러서는 수레에서 내려갔으니 고금이 성사로 여깁니다. 그러나 중리의 수신 치천하의 은미한 뜻과 큰 의리는 알지 못하고 한갓 장구로 경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그 임금의 덕업이 이만하고 끝이었습니다. 예측에 오제는 양로하여 본을 보였고 사망은 양로하여 말을 빌었는데 대저 말을 비는 것과 본을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벼공에 나아가 늙은이에게 절하고자 하시는 것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것인데 오늘 조계 때 여자 시체의 사건을 논하다가 노사신 이승소가 종으로 하여금 상전을 고발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며 청하여 맞이 않았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노사신 이승소가 나이는 비록 늙지 않았으나 옛일을 많이 알고 경연의 직임을 띄었으니 이 역시 스승입니다. 반드시 벼공에 나아가 존배한 뒤에 그 말을 들을 것은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과연 옳다. 다만 그 일이 심히 참혹하여 반드시 주인들을 잡고자 하기 때문에 곤도로 이 법을 베풀었고 큰 법이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나에게 참으로 허물이 있다. 그렇기는 하나 묻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죄인을 잡고자 한다면 이 법이 아니면 불가하다 하였다. 이 측이 말하기를 노사신 이승소의 말을 만일 듣지 않는다면 배로하는 것은 잘못 이름을 좋아하는 데 가깝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대간이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라여 배로하지 말기를 바라는데 어떠한가 하므로 이 측이 말하기를 신이 아는 것은 배로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노사신 이승소의 말을 들어서 노비가 상전을 고발하게 하는 영을 거두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좋아하지 않았다. 벽공은 주대의 천자의 도승에 설립한 대학이다. 주위의 형상이 벽과 같이 둥글고 물이 둘러 있었다. 반궁이라고도 합니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경준이 아뢰기를 버려진 시체의 사건으로 노비가 그 상전을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군신과 노주는 그 의리가 한 가지이니 만일 노비가 가장을 고발하면 이것은 강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고 장령 김재신이 아뢰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교화를 앞세우고 교화가 행해지기를 바라면 강상을 부식하는 것만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화가 이루어지기는 심히 어렵고 무너지기는 대단히 쉬워 이를 테면 막아둔 물을 한번 터뜨리면 다시 막기 어려운 것과 같으니 마땅히 터지기 전에 더욱 제방을 가해야 합니다. 지금 종으로 하여금 상전을 고발하게 하면 인심이 모두 동요할 것인데 이런 버릇을 잘하게 할 수 없으니 이 영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한 명에게 대답하기를 여자 시체의 피살 사건은 참혹하니 마땅히 죄인을 잡아서 엄하게 징계해야 하나. 대간이 이렇게 간절히 여기는 까닭은 강상 때문입니다. 전조 말년에 노주의 의리가 바르지 못하여 변이 불측하게 일어났으니 상하의 분수는 작은 데서 삼가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강상이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지금 공경대부가 한갓 노주의 의리만 알고 임의로 죽이는 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하므로 동지사 서거정이 말하기를 옛절에 병길이 길 가운데 죽은 사람은 묻지 않고 소가 헐떡이는 것을 물은데 그의 생각을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좋게 근심할 것이 없지만 소가 헐떡이는 것은 엄양이 어그러지는 것이니 이것은 큰 변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지금 노비가 상전을 고소하는 것이었지 소가 헐떡거리는 것일 뿐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무 말이 없었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서거정이 아뢰기를 성균관 관원으로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적습니다. 전에는 김구, 김말이 모두 성균관의 구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훈에 전업할 수 없어 매우 인재를 작성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근간에는 교관이 자주 옮겨 전업하지 못합니다. 장계 유진 같은 사람도 다른 직임에 제수되었으므로 유생들이 실망합니다. 신은 전함이 있는 주사 중에서 경세에 밝고 행실이 닦아진 사람을 승무는 예에 의하여 학관으로 두어 다른 직임에 사용하지 말고 교훈에 전력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맞게 많은 사람을 적어서 아래라 하고 이어서 분부하기를 우리나라 서책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니 서거정이 말하기를 서울에 사는 유생은 얻기가 쉽지만은 외방 사람은 얻어 읽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고을에서 서책을 간행하는 것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판본이 이미 끊어졌으니 거듭 밝기어 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 서거정이 말하기를 집집에서 간판을 하여 판매하는 자료를 삼습니다 하고 시간간 최숙정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조간의 집이라도 사서 오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적습니다. 경서가 저러하니 여러 사책은 더욱 적습니다. 지금 어전을 이미 전교서에 두었으나 신은 어전을 더 주어서 책값을 감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사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서적을 많이 찍어서 널리 펴고자 한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은 인재를 배출하면 어찌 작은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찍어낼 만한 서책을 적어서 나르게 하였다. 성전시로 88권 성종 9년 1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난다. 성조시로 88권 성종 9년 1월 2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88권 성종 9년 1월 2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병 이세광이 아뢰기라. 의자 시체의 사건은 심히 잔인함으로 비록 노비로 하여금 상전을 고사하게 하여도 괜찮겠으나 군신 노주는 좀비가 비록 다르나 그 분수는 같으니 신은 아마도 이 법이 한번 행해지면 대강이 반드시 무너질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대가에서 한 짓이니 비록 이웃 사람이라도 알지 못할 것인데 만일 노비가 고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는가 하므로 이 세광이 말하기를 비록 노비로 하여금 고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중한 상을 세웠으니 반드시 고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큰 일이므로 비록 국가라도 또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참고하여 죽일 만한 연후에 죽이는데 하물며 지금 여자 시체는 어육을 베이듯 하였으니 잔인하기가 막심하매랴. 이것을 내버려 두면 장차 집집마다 기탄 없이 사람을 죽일까 두렵다. 만일 노비가 제 원한으로 함부로 고발하면 들어서 심리하지 말아야 하므로 지난번에 장룡대가 본주를 죽이려게 하여 함부로 고발한 것을 내가 죽이게 하여 후인을 경계하였으나 지금은 이것과 다르니 비록 본주를 고하여도 괜찮다. 이 법은 특히 한때에 행하는 것이고 만세에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 대강이 무너진다고 말하는가 하였다. 영사 정창손이 말하기를 율문의 모반 대역 외에는 노비가 상전을 고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세종조에서도 이 같은 큰일은 또한 노비가 그 상전을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세종께서 또 일찍이 부민이 고소하는 것을 금하셨으나 때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게 하였는데 고하지 않은 것은 그르다 하시었습니다. 하물며 이 일은 노비가 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임이겠습니까? 하고 이 세광이 말하기를 노비로 하여금 상전을 고발하게 하여 살인한 죄를 다스리게 되면 쾌하기는 쾌하겠으나 한때 쾌한 것으로 만세의 강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정창수는 이미 전례가 있다고 말하였고 후래에 지금을 잇는 자가 또한 이미 전례가 있다고 말하면 노비가 고발하는 것이 시끄러워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 버릇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노 돈령이 또한 이 일은 국문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으나 경리하게 중재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 세광이 말하기를 임효고는 가보년에 길성 현감이 되어 전초에 줌을 받아 정사를 받아 하였는데 지금 6기가 차지 못하여 도총부 도사로 제수하였고 김후는 일찍이 도총부 도사가 되었는데 병조에서 김후가 감찰이 되었을 때 본계가 미천하여 출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견책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곧 고쳐서 훈련 첨정을 제수하였고 이해는 남부 참봉이었던 것을 박탈하여 상서원 부직장을 제수하였는데 고만이 되고도 조용되지 못한 자가 반드시 많을 터인데 이해만 홀로 우천되었으니 급급하게 쓴 까닭은 반드시 그 정상에 있을 것입니다. 청근대 임효곤 등의 벼슬을 갈고
아울러 이조 병조의 관리를 공문하소서 하는 임금이 두세 번 이 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이세광이 대답하기를 김국광의 사위입니다 하였다. 그때 김국광이 영사로 입시하는데 아뢰기를 이 해는 신의 사위입니다. 참봉을 부직에 제수한 것은 예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병조에서 서용한 이유를 아울러 물으라 하였다. 모반 대역은 모반은 국가를 정복시키려 기도한 내란죄이고 대역은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이고 종묘와 임금의 능을 파헤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4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손에게 명하여 여자 시체의 사건을 공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4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창원부사 홍임 임피현령 길인종 목천현감 김영정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그대들은 장차 무슨 방법으로 다스리겠는가 하니 홍임이 말하기를 신은 칠사를 닦기를 원합니다 하고 길인종 김영정이 말하기를 신등은 청렴하고 솔직한 것을 숭상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백성에게서 중하게 거둬들이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그대들이 이미 면전에서 청렴하고 솔직한 것을 말하였으니 물러가서 어김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4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수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주하보 승지 손배장이 말하기를 벼공에 나아가 배로하는 것은 제왕의 성사이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나더러 이름을 좋아한다고 한다. 하므로 손비장이 대답하기를 주상께서 만일 능히 몸소 행하셨다면 비록 옛일을 거행하더라도 성군이 되기에 해롭지 않은데 어찌 이름을 좋아한다고 해서 혐의하겠습니까? 오직 몸소 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삼로 오경은 어떤 사람이 할 만한가 속히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손비장이 또 아뢰기를 하숙사는 일찍이 수령이 되어 청령 결백하게 힘썼고 성품이 강직하여 세상에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으니 그 조행에 취할 만합니다. 만일 대간으로서 임하면 그가 장차 품은 것을 펴고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니 사람을 등용하는 도에 그에 맞을 것입니다. 청컨대 불러 쓰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4일 정해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4일 정해 여덟 번째 기사 오부성지 김승경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시체는 성 위로부터 던져 버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삼사 낭청을 보내어 시체를 놓아둔 곳에서 가까운 성 안의 집을 수색하여 보니 창원군의 집 동쪽 산이 성에 이르러 끝났고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집들을 죄다 살펴보도록 하였으나 조금도 필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동산에 다다라 성위를 돌다가 끊어진 머리털 약간과 끊어진 노끈 한 자쯤을 찾았는데 모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찾은 머리털을 가지고 시체의 머리털과 대어보니 길이와 가늘기에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종 동량을 잡아 그 속옷에 핏자국이 두어 점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으니 스스로 말하기를 주인에게 월형을 당했을 때 묻은 것이다 하기에 또 월형 당할 때를 물으니 이미 4, 5년이 지났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빨지 않았을 리가 없으니 그늘에 더럽혀진 것이 분명합니다. 청컨대 형추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버려진 시체에 가까운 곳 성안을 수색하여 보라는 것을 이미 명령하였는데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물건을 어째서 이제야 찾았는가? 동량을 장문하면 그의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겠으나 그 집은 깊숙한 데에 있으니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경은 속히 돌아가서 이 무리를 정밀하게 공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널리 물어 창원군만 편백되게 지목하지 말라 하였다. 월형은 발꿈치를 베는 형벌이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4일 정해 아홉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기를 군열을 일으킬 때에는 꼴과 식량이 가장 큰 일인데 만일
평일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창졸간에 장만할 수 없을 것이니 국가에서 이것을 염려한 지가 오래다. 대전, 적추, 조의 모든 고을은 해마다 마출을 축적하여 급한 때에 대비한다 하고 주의 큰 고을은 10만 속, 중간 고을은 8만 속, 작은 고을은 6만 속, 연로는 각각 1만 속을 더한다 하였으니 법이 자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받들어 행하는 자가 태만하여 폐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근데 연변에 꼴이 없어 전나가 모두 줄인다고 하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권위의 책무를 오로지 경들에게 맡겼는데 들리는 말이 이와 같으니 나는 그것이 괜찮을지 모르겠다. 경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일제히 대전과 같이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1일 정해 10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주와 성지 손순효가 아뢰기를 벽옹에 나아가 삼로에게 절하는 것은 여러 일이 이미 준비되었는데 정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하께서 비로소 궁경 친잠의 법전을 행하시고 또 대사의 예를 행하시어 모든 광폐한 법전을 차례로 거행하셨으니 지금 몸소 반궁에 나아가 삼로 오경에게 절하시면 이것이 참으로 성한 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자가 혹은 말하기를 몸소 반궁에 나아가 먼저 양로하고 다시 재생을 나오게 하여 사도를 강명하여 한편으로 문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스승을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시되 정인지 정창손 등은 나이와 덕이 다 높고 명망이 또 높으니 이들이 삼로 오경이라 말할 만하다고 하고 의논하는 자가 혹 말하기를 한번 삼로 오경을 삼아 절하면 부르지 못하는 신하가 된다 합니다. 옛적에 당 임금이 이윤에게 배운 뒤로 신하로 삼았으며 정인지 정창선은 자기가 높고 나이가 늙어서 이미 궤장을 주었으나 큰일이 있으면 나와서 의논하니 노경을 삼는데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나더러 이름을 좋아한다고 하니 내가 본래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한 것이다. 함으로 시간관 최숙정이 말하기를 한사에 이르기를 방문에 둘러서서 보고 듣는 자를 억만으로 헤아렸다 하였는데 신이 매양 읽다가 여기에 이르며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방의 유생이 전하께서 비로소 큰 예를 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방궁에 구름처럼 모이는데 지금 정지하시면 무사람의 마음이 섭섭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손순효는 말하기를 어제 이 지금 말은 너무 과한 것 같으나 우가 순 임금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단주같이 오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우가 어찌 참으로 순을 단주와 같게 여겼겠습니까? 신하가 임금을 경계하는 것은 마땅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다른 산의 돌이 옥을 닦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호명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또한 이칙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면려하신다면 어찌 작은 도움이라 하겠습니까? 하였다. 금토관 윤희손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몸소 위에서 행하면 만 사람이 아래에서 보고 느낍니다. 지금 유생이 사장을 깔보고 욕하며 혹은 글을 써서 기록하는데 주상께서 한번 큰 예를 행하시면 유생이 또한 스승을 높이는 의리를 알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하니 내가 장차 행하겠다. 다만 계원의 예는 천자가 절하고 송조의 예로는 삼로가 절한 뒤에 천자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자 손순효가 말하기를 이것은 인군이 지극히 높은 것을 굽히어 스승을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는 날이니 답배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하고 최숙정은 말하기를 계원의 예가 갖추어졌으니 이것이 후세에서 마땅히 거행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스승과 제자의 예로 절하고 임금과 신하의 의로 행하지 않겠다. 이 뜻을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참 훌륭하시다. 성묘시록 88권 성종 9년 1월 2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현석규 동지 중추부사 박성손을 보내어 표전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공각을 수매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살해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의식대로 배표하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5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학공에 거둥하여 양로할 때 행할 사건을 아뢰었다. 거기에 이르기를 1. 개원 레의 양로의에 문선왕에게 작헌하는 예가 없고 송사에는 작헌례가 있는데 이제 송사에 의하여 작헌할 것입니다. 1. 안거는 예기의 주에는 말 한 필이 끄는 작은 수레인데 앉아 타는 것이다 하였고 강목의 주에는 부들 바퀴를 쓰는데 그 편안함을 취할 것이다 하였으나 예전 사람은 수레를 타기 때문에 안거를 썼지만은 지금 사람은 수레를 타지 않고 또 그 제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대신 초원을 쓰고 부들로 바퀴를 쓸 것입니다. 1. 악장과 악명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찬정할 것입니다. 1. 의주의 사신을 보내어 삼로 오경을 맞이한다 하였으나 모관을 보내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임시하여 건시를 명하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 1. 의주에 삼로 오경을 두 사람이 부축한다 하였으나 어느 사람이 부축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삼로 오경의 자제 중에 유식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축하게 할 것입니다. 1. 의주에 삼로 오경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다 하였으나 지팡이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정을 쓰고 아울러 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근래 책값이 너무 비싸서 사는 사람이 괴로워하니 여러 서적을 널리 찍어 유생에게 혜택을 주는 뜻에 어그러진다. 호주로 하여금 어전 세포를 매년 넉넉히 정교사에 줘 팔아서 종이를 사서 서적을 많이 인쇄하고 값을 줄여서 사람마다 쉽게 사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고부군의 죄수 정병 김자온이 최상발을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이계손이 아뢰기를 수령은 경관과 같지 않아서 모든 일을 모두 스스로 결단하므로 한고을 민생의 휴책이 한 사람을 의지고 의지지 못한 데에 매어 있습니다. 지금의 조관이 대개는 많이 외임을 꺼리어 간혹 부임하지 않고 면하기를 꾀하고 혹은 비록 부임하더라도 병을 칭탁하여 정사하는데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경직은 빨리 옮기고 외임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임효군이 지난 가보년에 길성현감이 되어 전초에 중등을 받으니 스스로 끝내 우천하지 못할 줄 알고 사직하고 왔는데 준기하기 전에 곧 도청부 도사에 제수되었으니 신은 염려하건대 무릇 수령이 된 자가 모두 임효군이 한 짓을 본받아서 백성을 교화하는 직책을 따라서 경시할 듯합니다. 청컨대 임효군의 벼슬을 계승하고 아울러 병조에서 천가에 쓴 이유를 추문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래 임효군의 위인을 알기 때문에 쓴 것이니 개차할 필요가 없다. 병조에서도 어찌 정실이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영사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수령은 중한 직임인데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꺼리니 심히 불가하다 하고 이 개손이 말하기를 임효군은 개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마땅히 가한 곳에 써야 한다 하였다. 지사 홍응이 아뢰기를 삼척부사 홍계용은 신의 예전 동료입니다. 성품이 본래 진실하고 순박하며도 짐심이 있어 수령에는 넉넉합니다. 또 문한의 직임 같은 것은 감당할 수 없지만은 부사 같으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이계손에게 이르기를 홍계용의 위인이 이와 같은데 전일에 헌부가 무슨 까닭으로 개차하고자 하였는가 하므로 이계손이 대답하기를 부중이 홍계용은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난번에 수령을 제수하였다가 곧 개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영사 윤사흔이 말하기를 옛말에 가한지를 시험하여 보고 그만두라 하였으니 우선 써서 그 어딘지 어질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한지를 시험할 따름이라는 것은 아직 쓰이지 않은 자를 말한 것이다. 홍계용은 이미 써였는데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기 때문에 그 직을 고치기를 청한 것이니 어떻게 가한가를 시험하여 보고 그만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아직은 써서 어질지 못한 것을 본 연후에 고치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개최하지 말라 하였다. 성주시로 88권 성종 9년 1월 2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성균과 전적, 윤기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주시로 88권 성종 9년 1월 27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승포 바다도 원납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로 88권 성종 9년 1월 27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상찹을 받으려 하는데 도승지 신준이 무명장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어제 저녁에 살을 파고 집에 들어가니 집사람이 작은 간독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하며 최첨지의 편지라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 까닭을 몰라서 봉한 것을 열어보니 가운데 두 통의 편지가 있는데 한 통은 역시 봉하고 위에 쓰기를 상전개탁이라 하였고 한 통은 봉하지 않고 쓰기를 이 편지는 빨리 상달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비로소 임명서인 것을 깨닫고 다시 보니 겉에 다만 무명이란 두 글자만 썼습니다. 대저 임명서는 법의 사실로 믿을 것이 아니지만 지금 밀봉하는 법이 있어 버릴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조금 뒤에 대내에서 그 편지를 내어 승지 김승경에게 보였는데 그 편지에 이르기를 여자의 시체는 거평군 부인이 질투하여 한 짓이니 가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김승경이 곧 342 당상 세공 윤계겸으로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낭청을 보내어 가외를 잡아다가 여자 시체의 신원을 물으니 가외가 공초하인데 대강에 이르기를 비의 팔촌 동생인 이름이 고읍지란 자가 조금 업류를 아는데 창원군의 구사로 그 집에서 심부름하였습니다. 내가 창원군이 고읍지를 간통하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여자의 시체가 곧 이 사람일 듯합니다. 하고 이어서 고읍지의 용모와 복색을 말하는데 여자의 시체와 서로 부합됨으로 친히 보게 하니 이것은 고읍지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삼사가 창원군에게 구사의 이반을 드리라고 요구하였으나 창원군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3사에서 이를 아래는 임금이 중관 조진과 하느님 최진에게 명하여 창원군의 집에 보내어 구사 이반을 가져오게 하였다. 조진이 창원군의 집에 이르니 창원군이 말하기를 이미 먼저 보냈다 하였다. 구사는 임금이 종친 및 공신에게 구중으로 나누어주던 관노비이다. 단서를 입수하네. 성전시로 88권 성종 9년 1월 27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벼공에 나아가 배로하는 의주를 올렸는데 어조는 남쪽을 향하고 삼로는 서쪽에 있고 내려가서 맞이하는 예가 없었다. 명하여 어조는 동쪽에 있고 삼로는 서쪽에 있고 뜰에 내려가 맞아 오르는 것으로 고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예전에는 임금이 친히 고기를 베었으나 이제는 고기를 사 옹원으로 하여금 베게 하고 작은 내가 친히 잡겠으니 예전은 이렇게 고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누가 삼로 오경이 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하동부원군 정인지를 삼로로 삼고 영의정 정창손을 오경으로 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삼로 오경은 내가 이미 정하였으니 배로 환 뒤에 대우하는 예를 정성을 지낸 이와 노사신, 이극배, 강힘의 홍은, 서거정과 예문관원 등을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한 명의 심해, 윤사헌, 김국관, 이극배, 서거정, 이원준, 이승수, 김영유, 이맹현이 의논하기를 한 명제가 이궁을 삼로로 삼고 환영을 오경으로 삼고 장록을 주어 그 몸을 마치도록 공양하였습니다. 더구나 예전 제도로는 반드시 치사한 사람을 노경으로 삼았고 스승으로 하고 신하로 하지 않은 의리가 있으니 지금 마땅히 부원군으로 넉넉히 예우하여 중양하고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어 나아가 묻고
혹 때로 접견하여 대우를 다른 신하와 다르게 하는 것이었답니까 하고 노사신 홍강이 희명히 의논하기를 학궁에 있어서는 존사 이해를 행하나 조정에 있어서는 군신의 분수가 그대로 있으니 한때의 예로 군신의 대의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세자가 국학에서 나이로 양보하는 데 있어서는 장류의 차례를 쓰나 역시 학궁의 한때이니 어찌 끝내 사서인의 자제와 동료가 되겠습니까? 만일 접견하는 때가 있으면 또한 학궁의 예로 대접하겠습니까? 조정에서 군신의 분수를 보존하고 학궁에서는 스승을 높이는 예를 행하는 것이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하고 부제학 유진 직제학 최숙정 부은교 최숙 교리 이우보 안침 부교리 김헌 부수찬 윤희손 허침 조문쓰기 의논하기를 양류하고 건런하는 예는 역대가 비록 같지 않으나 대전 나유와 덕행이 한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택하여 공경을 다하니 실상은 스승을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는 뜻입니다. 지금의 의논하는 자가 혹은 말하기를 전하는 남면하고 삼루는 동쪽에 있어야 한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전하는 동쪽에 앉아 상이 있고 삼루는 서쪽에 앉아 상이 없고 업하는 예를 행해야 한다 하나 이와 같이 하면 예전에 벼공에 나아가 배로 하던 뜻에 어그러집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전하가 만일 적합한 사람을 얻기를 어렵게 여기고 그 일을 중하게 여기어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높은 것을 굽히고 권세를 잇고서 이 성전을 거행하신다면 반드시 빈사의 예를 써야 할 것이니 삼루는 서쪽에 있어 전하가 제비하면 삼루가 답비하고 모두 상석에 앉으면 예가 끝난 뒤에는 직책을 맡기지 않고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사람을 시켜 나아가 묻고 몸을 마치도록 녹약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한명의 등의 의논을 달았다. 전교하기를 서로 대하여 제배한 뒤에 동서로 나뉘어 교위에 앉는 것이었단가. 또 평시에 접견할 때는 상에서 내리어 맞고 보내는 것이었단가 하니 한명의 등이 말하기를 특히 출입 하면서 승전할 때에 절하지 않고 자리에 나아가도 엎드리지 않게 하면 대우가 이미 다른 신하와 다를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상에서 내리어 맞고 보낼 것이 있겠습니까? 또 예전에는 모두 자리에 앉고 교위에 앉는 예가 없었으며 업과 배에 등급이 없는 것 다른 것이 없으니 비록 업을 하더라도 통합니다 하니 유진이 말하기를 옛말에 배로라 하였으니 없네는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절하겠다 하였다. 성교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7일 경인 7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엄사를 금하는 법은 대전에 실려 있어 자세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도성 안에서 야제를 행하는 자가 사족의 부녀로서 친히 야제 및 산천 성황사의 제사를 행하는 자 산후비로서 사사와 무격에게 신납하는 자 거둥하실 때에 노변에서 신에게 제사하는 자 조부모, 부모의 영혼은 무당의 집에 맞이하여 혹은 지전을 쓰거나 혹은 형상을 그리어 향사를 배설하는 자, 상인이 무격에 가서 엄사를 행하는 자, 공창 무격을 믿는 자 같은 것은 이미 검단하게 하였는데 유사가 받들어 행하는 것이 점점 해이하여지니 검으로는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엄하게 규차를 가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경준이 아뢰기를 당초에 전교를 받고 인가를 수색할 때 창원군 이승이 거절하고 드리지 않았고 사단이 드러난 뒤에 대궐에 나와 변명하였고 지금은 또 허물을 자인하고 옥에 나오지 않고 집에 편안히 앉아 있었으며 의금부에서 또 가서 칼을 찾았을 때 성이 또 거절하였으니 가두고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영사청장손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나 일임 대단히 중대하니 마땅히 끝까지 국문하여 중하게 논죄하여 후례를 징계해야 합니다. 하고 동지사 이승손은 말하기를 성이 미치고 망령되어 징계할 줄을 모르니 창건대 잡아 가두고 공고를 주어 스스로 반성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가두고 국문할 것은 없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성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면하기를 꾀하여 거짓을 꾸며 아뢰었으니 이것은 임금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고 영사
김국광은 말하기를 장군은 본디 버릇이 미치고 오그러졌으니 만일 징계하지 않았다가 뒤에 큰 죄를 범하면 장차 어떻게 처치하시겠습니까? 조금 징계하여 스스로 보전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장훈군 성에게 의건부 문 밖에 나와 돼지할 것을 명하고 중관 조진을 장원군의 집에 보내어 행흉한 칼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장원군이 말하기를 내가 죽인 것이 아닌데 무슨 행흉한 칼이 있는가 하였다. 의건부에 낭청을 보내어 장군에게 묻기를 비록 행흉하지 않았더라도 집에 가지고 있는 칼을 반드시 가져오라 하였으나 장군이 말하기를 나에게 칼이 없는데 어느 곳에서 얻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동부성지 이경동이 와서 아뢰기를 창원군의 종 원만 석산 산이가 승복하였는데 그 공사에 이르기를 홍옥형이란 자가 있어 주인집의 여종 옥금을 아내로 삼고 또 고옥지를 간통하였습니다. 하루는 고옥지가 옥금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에 옥형을 보았다 하였는데 우리 상전이 듣고 노하여 너가 꿈에 옥형을 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우리들을 시켜 죽이게 하였으므로 드디어 고읍지를 ing랑 서마에 달아 매고 칼로 죽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밀성군 이침에게 명하 여자 시체 사건의 국문을 참례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오부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창원군의 노비가 모두 이미 복주하였는데 지금은 다시 변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외라는 자는 비록 믿을만하나 말을 또 반복함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창원군의 집에 가보았거니와 의심스러운 것이 있던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있었습니다. 손끝과 벽 사이에 핏자국이 있는 것 같았으나 그 집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어서 단층이 벗겨져서 조금 검어진 것은 핏빛 같았으니 그것은 오래된 나무 빛인 듯합니다. 벽 사이에 구멍이 있고 또 근 곳이 있었으므로 물으니 개를 잡은 곳이라 하였으나 개를 어찌 반드시 벽 사이에 달아 매고 잡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외를 형신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창원군의 노비가 거평군의 노비가 갇힌 것을 보면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창원군의 유부와 서재를 형신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매를 때릴 수 없으니 거평군의 노비를 고문하라 하였다. 유부는 유모의 남편이다. 서재는 서리를 말한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3사에서 창원군의 집의 행흉한 곳을 다시 살피니 흐른 피가 땅에 있고 뿌린 피가 벽에 가득하였으며 원만을 시켜 행흉하던 형상을 하여 보게 하였더니 하는 짓이 과연 그렇듯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창원군의 이런 비록 종사에 관계되지는 않으나 또한 경한 것이 아니고 또 창원군은 종속의 절친이니 애매하게 될까 두려움으로 이미 종부시 제주 밀성군으로 하여금 참여하여 듣게 하였거니와 월산대군도 참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9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직하기를 지금 3사에서 공문한 도니문 밖에 버린 시체는 중가외란 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고지다 하였는데 그 형상 모양과 연령 그 말과 서로 부합된다. 다만 그 부모 족친과 서로 아는 사람을 알아서 질정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 여자 시체는 현재 용무를 알아볼 수 있으니 어찌 멀고 가까운 족친과 인일 중에 서로 아는 사람이 없겠는가. 능히 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면포 200필을 상주겠다. 알고도 고하지 않다가 뒤에 탈로되면 양이는 천의에 속하고 천의는 극변의 잔업의 노비로 영속시키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9일은 임진 다섯 번째 기사
병조판서 어유소가 서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본래 무신으로서 지나치게 주상을 은혜를 입어 특별히 정조에 제수된 지 이제 1기가 되었습니다. 군문은 지극히 중하에 직사를 더럽힐까 두려우니 신의 벼슬을 갈아주소서 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88군 성종 9년 1월 3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8군 성종 9년 1월 3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신의 집은 삼면에 인가가 있고 서북간에만 없는데 지금 원자가 와 있으므로 신이 항상 도둑의 병고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근대 군사로 하여금 호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몇 사람을 써서 지켜야 하겠는가 하니 강희맹이 말하기를 20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인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강희맹이 또 아뢰기를 대저 문학하는 선비는 모름지기 나이 젊었을 때 여러 서적을 널리 보아야 하는데 지금의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다만 정문에만 힘쓰고 급제하여 삼관에 분속되면 공부하는 것이 전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웅문의 선비가 드물게 나옵니다. 참컨대 세종조의 집현전의 예의에 의하여 예문관에 참외관을 명설하고 나이 젊은 무리를 택하여 충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문은 과거를 보일 때 독공관이 채점하기 위하여 만들던 모범 답안지이다. 참외관은 조참에 참여하지 못하는 7품 이하에서 종 9품까지의 관원의 총칭이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이보다 앞서 역적 이씨의 첩의 아들 이장손과 첩의 딸 이헌비는 진도고을에 정숙하되 이장손은 김화의 관노 가구지가 보수하고 헌비는 진도에 정속된 어미 막금이 보수하였습니다. 이명효의 아들 이철사는 남해 고을에 정속하되 명천사람 동효명이 보수하였습니다. 한역의 딸 한만비와 솔금은 하동고을에 정속하되 만비는 그 고을에 정속된 어미 우시거가 보수하고 솔금은 그 고을에 정속된 어미 귀덕이 보수하였습니다. 이 얼봉의 딸 이오장은 동래에 정속하되 그 고을에 정속된 어미 충계가 보수하였습니다. 김척의 딸 김내은이는 곤양의 고을에 정속하되 그 고을에 정속된 어미 오울이 보수하였습니다. 김종래의 딸 김만금은 무안고을에 정속하되 그 고을에 정속된 어미 귀금이 보수하였습니다. 이명희의 딸 이가헌은 강진고을에 정속하되 정평사람 최윤이가 보수하였습니다. 최자지의 아들 최금동은 남해고을에 정속하되 길성사람인 삼촌숙 최자하가 보수하였습니다. 반자의 딸 막비는 하몬참에 정속하되 그 참에 정속된 어미 계동이 보수하였습니다. 서귀백의 딸은 하몬참에 정속하되 그 참에 정속된 어미 구질덕이 보수하였습니다. 중의의 아들 동질금은 적생참에 정속하되 그 참에 정속된 어미 얼장이 보수하였습니다. 상룡의 아들 우음금은 적생참에 정속하되 그 참에 정속된 어미 소사가 보수하였습니다. 마원길의 아들 마외동은 적생참에 정속하되 값산 사람인 일족 신성달이 보수하였습니다. 김흥진의 딸 거물은 마각참에 정속하되 그 참에 정속된 어미 덕천이 보수하였습니다. 엄의 딸 어랑은 하동고을에 정속하되 홍은사람 박명산이 보수하였습니다. 김우창의 삼촌질 매읍동은 기장이 안치하되 이생사람이 외조부 민충이 보수하였습니다. 간오지의 삼촌질 동량은 한평고을에 안치하되 길성사람이 모고미가 보수하였습니다. 손전생의 삼촌질 손금석은 흠양고을에 안치하되 홍은사람인 염효인이 보수하였습니다. 최덕경의 삼촌질 최석종은 장기고을에 안치하되 그 고을에 정속된 아비 최빈경이 보수하였습니다. 이약동의 삼촌질 이옥진은 한평고을에 안치하되 북정 사람인 이옥산의 아내 양금이 보수하였습니다. 위에
연좌대로 정숙한 사람들은 나이가 차지 않았으므로 그 어미 및 족친에게 붙였는데 이제 나이가 이미 찼으니 설레에 의하여 각각 그곳에서 정력하거나 안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보수는 유배된 죄인의 거처와 음식 제공의 책임을 맡는 것이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성종원에 전교하기를 삼포에 사는 외인이 점점 많아지니 지금 도모하지 아니하면 만년하에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논하는 사람은 다 이르기를 쇠안하면 말씀만 재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나는 돌려보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대신과 익히 의논하고자 하니 내일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 및 대간을 부르고 아울러 노사신 이급배 서거장 등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